역할 분담에 대해서 다른 거는 많이 하는데 상담이 좀 약간 흐지부지한 느낌이 있어서 이거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거 보면은 제가 이제 석사를 할 때 실제 환자들 600명을 대상으로 그 논문을 쓴 이제 연구 결과고요. 저는 이제 그게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사람들은 경험해보지도 않는 치과 진료를 뭘 보고 결정을 할까라는 게 이게 한 15년 전, 이것도 마찬가지로 10년 전인가? 그 논문이거든요. 자, 그래서 결과가 이렇게 나왔어요. 보시면 경험해보지 못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일반 제품은요. 예를 들어서 아이스크림을 내가 골라야 돼. 근데 내가 먹어본 거면 금방 골라요. 치과도 경험해보면 더 선택이 빨라요. 기준이 명확하기 때문에. 근데 먹어보지 않은 아이스크림 내가 잘 손이 안 가요. 그러니까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어떻게 해요? 신제품을? 그렇죠. 시식을 하죠. 근데 치과 시식할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제품을 출시하면요. 막 뿌려요. 그러면 우리 치과는 개원을 하면 어떻게 해요? 막 뿌리잖아요. 근데 우리는 의료법이란 게 있잖아요. 그리고 양심이란 게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상담이 어려운데, 자, 보면은 상담의 접근성, 얼마나 전문적으로 상담을 해주고 얼마나 얘기를 술술술술해서 착착착착 진행이 되는지 요거고요. 그 다음에 공감성은 뭐냐면 내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진지하게 생각해주고 공감해주는지 이거예요. 자, 진료가 끝나면 만족도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두 개가 바뀌어요. 전문성이 위로 가고요. 왜냐하면 경험해보면 금방 아시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제네온 환자가 없다. 이거 고려하셔야 돼요. 이거는 진료 점검하시고, 회복세용은 컴플레인 환자가 얘기를 했을 때 어떻게 응대하느냐에 따라서 계속 내원을 할까 말까를 고민하는 거거든요. 거꾸로 바뀌어요. 근데 오늘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질문으로 시작하는 거. 관심을 갖고. 자, 요건 다 아실 것 같아요. 그죠? 근데 누가 언제 질문을 하느냐가 되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질문을 많이 하면 요즘 사람들은 피로해요. 그러니까 한두 개 질문을 하더라도 우리가 선택을 이끌 수 있는, 우리가 가는 방향으로 끌어올 수 있는 전략적인 질문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고객에게 좋은 구조를 경험하게 하는 게 첫 번째인 거예요. 자, 그러려면 역할과 책임이 명확해야 돼요. 이거를 이제 R&R이라고 하죠. 자,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요. 저는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자, 일단은 원장님은 전문성을 보여주셔야 돼요. 진료만 전문성이 있는 게 아니라 상담할 때 요즘 제가 전문병원 이렇게 컨설팅을 하는데 너무 잘해요. 요즘 젊은 원장님들 상담 진짜 잘합니다. 자, 그러면 경쟁력이 있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한다면 전문성을 키우셔야 돼요, 원장님들이. 근데 어떻게 하냐? 상담실장들한테 다 이렇게 몰아요. 그러면 상담실장 나가면 흔들리죠. 자, 그러면 상담실장은 뭘 해야 되냐? 감성과 상담의 흐름, 놓치지 않는 흐름을 관리하시는 게 맞거든요. 상담력은 기본이고. 자, 그래서 초기 상담, 본 상담, 최종 상담, 저는 이렇게 나눴어요. 그리고 초기 상담 때는 상담자가 전략을 어떻게 펼칠지 환자한테 이 뾰족한 질문을 하시고 그 환자를 공감으로 이끌고 신뢰를 어떻게 우리가 줄지를 고민하시는 거. 본 상담에서는 원장님이 내가 이 환자의 문제를 어떻게 솔루션을 논리적으로 줄지를 생각을 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자, 그리고 최종 상담은 자꾸 우리 실장님들이나 상담자분들이 원장님 치료 계획을 반복해서 설명해요. 환자가 그걸 듣고 싶을까요? 이미 다 알고 오고 내가 한번 들었는데 그거를 바꾸셔야 될 시즌이 왔어요. 이제 시점이. 그래서 상담자가 이 능력을 더 발전시켜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개원 3년차 이제 전문치과 어떤 과 전문치과 원장님이 고민하시더라고요. 상담하고 나면 이상하게 상업적이라는 후기가 자꾸 올라온대요. 우리 병원은 과잉 진료도 안 하고 진짜 전문 병원이라 규격화되어 있는 거예요. 실제로도 모니터링에도 뭐 걸릴 만한 게 없어.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문제를 찾다 보니 뭐가 나왔냐면요. 자, 저는 이제 시간 이런 거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자, 원장님이 전문과 원장님 두 분이 계세요. 똑같은 상담자였어요. 자, 엑스레이 촬영하는데 10분, 문진하는데 13분. 전문 병원은 문진이 좀 길더라고요. 그리고 대기가 10분,
원장님 진단하고 설명하는데 15분이에요. 이건 검진을 포함해서 되게 설명 잘 하시는 거예요. 보통 원장님들이 몇 분 설명할까요? 1분. 1분. 네. 또 5분. 5분이 평균이에요. 좀 더 잘하시는 동네 치과 원장님은 7분 정도 하세요. 근데 그렇게 하면 회전율이 떨어져서 스태프들이 줄을 서 있죠. 자, 그런 현실이 있습니다. 병원마다 다르니까. 자, P 원장님은 자, 보세요. 달라요.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죠. 여기 보시면 문제가 있죠. 어떤 문제일까요? 자, 이 문제를 파악할 수 있는 분이 굉장히 기억력이 좋으신 분입니다. 자, 다른 점 혹시 발견하셨나요? 네. 정확합니다. 아, 훌륭하십니다. 기획공장 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력을 개발하십시오. 자, 상황과 상관없이 상담자의 상담 시간이 똑같았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죠? 제가 이런 분들 진짜 많이 봤어요. 그러면 제가 녹음한 걸 들어보면 아주 매뉴얼이 잘 돼 있어요. 그 매뉴얼은 뭐냐면 자기 매뉴얼. 자기 10년 동안 이렇게 해왔다. 이렇게 해도 문제가 전혀 없었다. 당연하죠. 우리 보험 청구 잘못해도 우리 문제 없잖아요. 언제 문제가 돼요? 민원을 넣었을 때가 문제가 돼요. 싹 털려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동선을 분석을 해보니까 일단은 검사하고 문진할 때 치과위생사, A 치과위생사가 들어가고요. 원장님 치료계획 설명할 때도 A 치과위생사가 들어가요. 그동안 상담자는 뭐 하고 있냐? 상담실에서 환자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저 이렇게 예전에 일했으면은 저 지금까지도 상담했을 것 같아요. 훌륭한 상담자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상담할 때만 환자를 만나는 상담자.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좀 만나는 게 어떻겠냐라고 했더니 저는 원래 이렇게 상담합니다라고 하셔가지고 또 큰 병원에 계셨었어요. 어디 계셨냐면 강남에서 상담실장 왜 방이 있는 데 있잖아요. 짜르륵 하루 종일 상담하는 그런 치과에 있어요. 그래서 몰라요. 그렇게도 된다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건 병원마다 다릅니다. 자, 문진부터 고객의 입장에서 문진부터 치료 계획까지 한 사람이 전담해서 상담을 한다면 고객은 어떤 감정이 들까요? 자, 여러분들이 머리를 잘랐는데 손이 자꾸 바뀌어. 어떨까요? 기분 나쁘죠? 안 가죠? 그렇습니다. 환자 똑같아요. 여기에서 가격이 고가냐 중가냐 저가냐가 여기에서 환자가 느낍니다. 금방 느껴요. 자, 의료진이 내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주었다라고 생각을 한대요. 그런 연구 결과가 있어요. 메디칼 쪽에서 환자가 똑같은 감기인데 얘기를 더 많이 들어주면 똑같은 처방을 내려도 내 병을 더 잘 고친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그렇게 생각한다는 그 정도로 그게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원장님들이 그걸 들을 시간이 있나요? 없잖아요. 근데 어차피 대기 시간 있잖아요. 그거 상담자가 하셔야죠. 자, 그래서 환자는 자신이 말한 내용이 모든 의료진에게 잘 전달되고 있다고 느낄 때 더 신뢰를 한다고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환자분이 말씀하신 거 제가 원장님과 다른 모든 분께 잘 전달을 해서 우리가 잘 서비스 받을 수 있도록 제가 관리해드리겠습니다. 이 한마디가 전담 상담제가 되는 거예요. 다 못하죠. 근데 말이 중요한 겁니다. 자, 환자의 만족도와 치료 협조도가 굉장히 올라가요. 그러면 원장님이 오시기 전에 원장님을 왕으로 만들어 드려야죠. 그게 가치이기 때문에. 근데 너무 얘기하면 안 돼요. 하나를 딱 공략해야 돼요. 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상담자가 환자의 상담 전 과정을 함께 해야 되는 이유를 보면은요. 이 실장이 하도 반대를 해가지고 원장님이 이 실장 나가면 안 된다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그러면 파일럿 테스트를 하겠다. 호응도가 좋은 실장. 반대편 좌파 우파 있잖아요. 그 실장님이 계셨어. 둘이 맨날 싸우는. 그분은 살짝 꼬셨어요. 해보지 않을래요? 근데 그분은 상담을 잘 못한다고 해서 배제가 됐었던 분이에요. 그래서 A팀, B팀 이렇게 나눠가지고 A팀은 문진부터 상담까지 한 사람이 하는 거. 또 하나는 B팀은 기존대로 상담실에 앉았다가 상담하는 거 했어요. 그래서 새로운 이 프로젝트를 상담 브릿지 시스템이라고 제가 그냥 이름을 지었어요. 그래서 해봤더니 딱 2주 해봤어요. 길게도 안 합니다. 2주만 해보면 나와요. 정말 2주 만에 그 상담 못하던 사람들이 13%가 바로 개선이 됐어요. 그래서 실제 매출이 좀 올라갔어요. 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원장님의 의사결정을 그 자리에서 해버렸어요. 이렇게 가자. 그리고 제가 제안한 건 뭐냐면 원장님이 상담을 너무 잘해요. 그래서 불안할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여기는 전체가 다 상담하게 만들어야 된다. 누가 빠져도. 그렇게 해서 상담자를 1년 만에 4-5명을 키워냈어요. 지금 되게 잘 돌아가요. 그래서 제가 컨설팅 일수를 줄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손해를 본 케이스죠. 자, 그래서 이런 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